자,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꿈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할 서적은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익선 교수님으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도쿄 공업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5년 삼성전자 CTO 전략실 과정으로 입사하여 중장기 전략 수립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의 전략 수립과 사람의 인생 계획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인류대학이나 대기업에 입사해도 일부 사람들은 그동안의 기대가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오래되지 않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인생은 본디 허무한 거라 하더라.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면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남들처럼 대충 살자. 꿈 같은 건 필요 없다. 어차피 허무한 인생인데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즐기며 적당히 살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면 유유자적 생을 편안히 즐기면서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을 빨리 모아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여행 다니며 살자거나 은퇴한 다음에 편안히 놀려면 힘들어도 지금 버려야 해 등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지금이 공부나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당연히 고통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일의 재미를 붙일 수도 없습니다. 매사에 피곤하게 보내니 주말만 기다리게 됩니다. 선생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도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물어봐 줘야 한다고 합니다.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한 번씩은 멈춰서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먹고 살기 힘들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만을 유일한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대학생의 인터뷰입니다. 학생들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꿈을 만들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꿈이 없던 시절에는 무의미하게 본인을 혹사하고 가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을 갖게 된 지금 본인은 차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나고 지금은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꿈을 꾸었다면,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인생이 어떤 목적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김주환의 회복 탄력성에 따르면 우리 두뇌는 아무리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아도 외부에서 어떤 적절한 외부 자극이 없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시키면 아무리 잘 먹여도 뇌는 발육하지 못하고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뇌는 사람들과의 접촉, 교감, 경험, 공부, 독서, 관찰, 학습 등의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는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저자는 학생들이 꿈꾸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남들이 너한테 이런 꿈이 어울리니 내가 이룰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할까 본인은 두렵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에게 시선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한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꿈을 정했다가 실패하게 될까 두려워서 꿈꾸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실패가 없어도 공든탑이 훼손될까 두려워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뒷바라해 주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겁나고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로 인해 본인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자, 셋째로 꿈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흔들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부담을 당연히 느낍니다. 잠을 줄여서 더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지런을 떨며 피곤함과 고생스러움을 감내해야 할 것 같으니까 꿈 꾸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미래의 희망 직업으로 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외교관, 선생님,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으로 답하는 시기입니다. 자, 희망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간절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망 직업이 결국 삶의 목적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자, 희망 직업이 삶의 목적으로 굳어지면 급기야 그 직업을 가져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직장만, 연봉, 승진 등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목적보다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구는 단기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또 다른 단기 목표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기 목표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인생에서 쉬고 싶다는 꿈은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더 지긋지긋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꿈이 아니라 평생을 도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끔 힘을 주는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짧은 시절입니다. 자, 의미 있는 꿈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에도 시간은 빠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행복, 사랑하는 삶, 건강, 좋은 아빠, 현모양처, 자녀의 성공 등을 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이라고 통칭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그렇지만 모두가 원하는 필수적인 가치이며 지극히 당연한 구호입니다. 이 총론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며 뻔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모두에게 당연하고 총론에 머무르는 꿈이 아니라 세부적인 강론으로서의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혹자는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리성이 인생에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압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만나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합니다. 자, 저자는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20살이 넘어서 피아노, 요가, 태권도, 등산, 수영 등의 다양한 취미들을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진득하게 하지 못합니다. 찾아오는 고비는 분명히 있는데 이 고비를 잘 넘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는 그 재능이 없어. 재능을 찾으려는 성급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이든 금방 포기하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잘하는 분야보다는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즐겁게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 쉬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조언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괴리시키고 회사를 그만둘 궁리만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는 과정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 과정이 당연함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원하는 꿈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자는 인생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희망 직업이나 직장만 같은 단기적인 꿈보다는 근원적인 어떤 삶의 의미가 될 만한 꿈,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꿈, 장기적인 삶의 목적으로서의 꿈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으로 세상을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목적을 만드는 것이 어딘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미래를 어느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에서 살지 서울에서 살지를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할지도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의미, 그것은 절대로 남이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요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은 시간 전망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계획하면서 좀 더 멀리까지 내다보는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전망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길다고 합니다. 삶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꾸준히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긴 시간 전망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의 결과보다는 먼 미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 프랑스 의사상가 미셸 몽테뉴는 현재 즐거움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즐거움을 피할 것이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면 현재 고통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20년이나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는데 20년이 걸렸으며 노아 웨스트는 36년이나 걸려 웹스터 사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스토리형 꿈은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펼쳐질 미래의 인생 이야기를 미리 그려보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으로서 꿈의 형태입니다. 나의 미래 자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형 꿈의 형태에서 가장 상위에 문장형 꿈이 위치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는 30년 후의 미래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 아래에는 문장형 꿈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후에 달성해야 할 중간 목표가 배치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희망 직업은 위에서 얘기했지만 중간 목표 중 어딘가에 위치하면 됩니다. 자, 스토리형 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나 가치관을 담아야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일치해야 꿈을 향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팔고 있는 냉장고의 성능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영업에 집중할 수도 당연히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인생에서 진정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관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둘째,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려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10년, 20년, 30년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